안녕하세요. 개발한 정대리입니다. 오늘도 바코딩 하고 계신가요? 이번 시간에는 iOS에서 콤바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본 강좌는 위와 같은 스폰서분들의 제공으로 보내드립니다. 인터넷 창에다가 콤바인이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하시게 되면 이제 공식 홈페이지가 가장 먼저 나오게 될 거예요. 뭐 Rx와 같은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을 위한 프레임워크인데요. RX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부 라이브러리를 써야 되는 상황인데 애플 측에서 아예 새로 만들어 놓은 상태인 거죠. 콤바인 자체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이 사이트 왔잖아요. 여기서 보시면은 콤바인은 말 그대로 비동기 처리를 이벤트를 처리하기 위해서 애플에서 만든 프레임워크예요. 콤바인 자체는 iOS 13 버전부터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금 애플 측에서는 이 콤바인을 사용해서 저희 iOS 앱 개발할 때 사용되는 여러가지 그런 것들 있잖아요. 여러가지 것들에 이미 이 콤바인 자체를 적용을 시켜 놓은 상태예요. 나중에 보시면 이미 적용을 시켜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비교하면서 학습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한번 요 문서를 한번 볼게요. 일단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혹시 제 그 안드로이드 영상 보신 분이라면 제가 RX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었는데, RX랑 동일하게 여기 컴바인도 적용을 하게 됩니다. RX랑 조금 다른 점이 있긴 한데, 이 콤바인 프레임워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이제 퍼블리셔라는 거 있어요. 퍼블리셔가 있습니다. 얘가 말 그대로 RX에서 옵저버블이에요. RX에서 옵저버블, 얘가 관찰 가능한 영역인 거거든요. 그래서 퍼블리셔가 데이터를 내보냅니다. Rx에서는 그냥 데이터만 뭐 onNext로 이렇게 보내게 되는데, 콤바인 쪽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데이터랑 에러 타입을 같이 보내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네릭 형태로 이렇게 보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우리가 보낼 데이터, 이벤트죠. 이벤트 데이터는 하나 보내게 되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이제 에러 타입을 보내게 됩니다. 에러 타입을 보내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에러 타입 중에서 네버란 게 있어요. 그래서 네버란 거를 만약에 보내게 되면 이 네버는 어떠한 에러도 발생시키지 않는 그런 옵션이 있거든요. 일단 이렇게 제공을 하게 됩니다. 퍼블리셔라는 걸 통해서 이벤트를 전달하고, 이벤트를 전달한다는 거는 퍼블리셔가 있고, 그런 다음에 이 퍼블리셔는 이벤트를 계속 보내게 되죠. 그리고 이 이벤트를 받는 녀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서브스크라이버가 있어야 되거든요. 구독자, 서브스크라이버랑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퍼블리셔는 이벤트를 보낸다라는 이런 설정을 해놓고, 그리고 퍼블리셔를 구독자가 구독을 하게 되죠. 구독 행위를 하게 되면 이제서야 이제 이 구독자 측에서 이벤트를 받을 수 있게 되게 됩니다. 일단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한번 문서를 다시 볼까요? 문서를 보시게 되면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는데, 퍼블리셔가 존재한다. 그런 다음 서브스크라이버는 말 그대로 퍼블리셔로부터 흘러들어오는 데이터를 받게 된다. 그리고 이미 지금 애플 쪽에서는 타이머라든지 저희 노티피케이션 센터 아시잖아요. 이벤트 전달할 때 노티피케이션 센터라든지 URL 세션,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KVO가 있어요. 유명한 거죠. 키 밸류 옵저빙. 그래서 키 밸류 옵저빙에 대한 것도 제공을 하게 됩니다. 컴바인 자체가 뭐 저스트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한번 코드로 보고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일단은 엑스코드를 하나 열어주시고요. 엑스코드를 하나 열어주세요. 엑스코드에서 파일 뉴, 저는 플레이그라운드로 시작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플레이그라운드를 누르십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01이라고 하나 만들어 줄게요. 여기서 이제 하시면 되거든요. 간단해요. 그냥 맨 위에다가 임포트를 콤바인을 하시면 됩니다. 콤바인을 임포트 하시면은 자동적으로 처리가 될 거예요. 일단은 그 퍼블리셔를 만드는 과정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 Rx랑 동일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1, 2, 3이라는 내용물을 이벤트를 보내겠다. 그래서 그거를 퍼블리셔로 만들겠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1, 2, 3. 그래서 요 놈을 퍼블리셔를 하시게 되면 지금 보시면 왼쪽에 자료형 자체가 나오죠. 퍼블리셔가 있고 시퀀스 인트 배열이 데이터가 흘러나가게 되고, 네버라는 거를 통해서 되게 된다. 지금 나오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요렇게 하게 됐을 때 요거 자체가 퍼블리셔가 지금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발해서 my publisher라고 할게요. int array 퍼블리셔 하나 만든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이미 퍼블리셔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퍼블리셔가 만들어지게 된 거고, 이 my int array publisher 제가 여기다 자료용 써줄게요. 여기다가 이게 지금 시퀀스죠. 퍼블리셔 시퀀스. 그런 다음에 이제 들어오는 데이터가 int 배열이랑 그리고 never라는 에러가 failure 타입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었을 때 요거 자체가 퍼블리셔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Rx에서 옵저버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데이터 흐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만든 다음에 이거를 지금 제가 만든 myint array publisher를 그걸 해야 돼요. 이거를 구독을 해야 이제서야 저희가 뭐 데이터를 받거나 이런 걸 설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데이터를 받을 때 어떤 식으로 하시냐면 싱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싱크 두 번째 거 보시면은 컴플리션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들어왔는지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서브스크라이버의 컴플리션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여기 중괄호 쳐가지고 한번 받아볼게요. 그러면 이건 지금 컴플리션을 저희가 받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in해서 컴플리션 받아보고 그런 다음에 이제 스위치로 저희가 이 밸류 타입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들어온 컴플리션 타입이 만약에 finish다. 그럼 finish면은 제가 여기다가 완료라고 할게요. 그런 다음에 디폴트 부분은 제가 지우고 여기도 케이스 해서 케이스 failure를 할게요. failure를 하는데 지금 에러 정도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다 같이 써주는 거죠. 근데 어차피 네버기 때문에 에러가 나오진 않을 거예요. 네버 형태로 들어오게 됐을 때는 에러가 들어오더라도 에러가 발생이 되지 않거든요. 퍼블리셔 쪽에서 에러를 내보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안 나올 건데 그냥 테스트를 위해서 이렇게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프린트 뭐 실패했다. 실패한 다음에 에러를 제가 이렇게 써주도록 할게요. 이벤트가 흘러 들어왔을 때 그때 들어오는 부분이 receive value가 되거든요. 근데 receive value인데 int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왜냐? 지금 my int array publisher이기 때문에 int 자료형이 배열식으로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여기서 이렇게 컴플레이션 처리를 하면은 내가 받은 값은 이거다. 그러면서 프린트해서 값을 받았다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received value를 출력을 해줄게요. 그러면 이제 output 형태로 저희가 들어오게 됩니다. 크게 이제 결국에는 요게 요 부분이 아웃풋이 되는 거고 여기가 네버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가 이제 에러 페일리어 타입이 들어옵니다. 제가 일단 요거를 한번 로그 찍어서 확인해 보고 그 저희 컴바인 프레임워크 들어가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이 퍼블리셔 여기를 통해서 이벤트가 지금 들어왔죠. 그러면서 이미 저희가 이렇게 퍼블리셔를 만들게 되면 얘를 이제 구독했을 때는 즉각적으로 바로 이벤트를 흘러 보내게 돼요. 그래서 1, 2, 3을 저희가 지금 바로 받은 거거든요. 1, 2, 3을 바로 받고 그런 다음에 값이 이렇게 세 번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완료가 됐다라고 모든 게 끝났을 때 그때 완료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완료가 이루어졌을 때는 데이터의 흐름이 끊겨요. 그래서 얘가 아예 끊겨지게 됩니다. 좀 더 깊게 한번 살펴보자면 지금 퍼블리셔 쪽을 제가 커맨드 누르고 클릭해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Jump to Definition. 지금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여기가 바로 퍼블리셔 부분이 되죠. 그러면서 이 퍼블리셔는 즉 두 가지 타입 에일리어스 스위프트 문법 궁금하시는 분은 제 유튜브 커뮤니티에 제가 이렇게 스위프트 문법에 대해서 조금씩 글을 올린 게 있어요. 그걸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거든요. 타입 에일리어스를 제가 오늘인가 어젠가 올린 것 같은데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뭐냐면 데이터형을 그냥 이렇게 두 가지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라면 업스트림의 아웃풋 형태인데 얘를 그냥 줄여서 이렇게 부를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거죠. 즉 결국에는 이제 퍼블리셔는 아웃풋과 페일리어를 내보낸다. 일단 아웃풋이랑 페일리어를 저희가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시퀀스 하면서 이제 두 가지를 보내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웃풋이랑 페일리어 타입을 보내게 되는데 이 네버는 그 페일리어 타입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도 저희가 쓸 수 있어요.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게 이런 식으로 그냥 뭐 1, 2, 3을 이벤트를 즉각적으로 이제 바로 보낸다든지 그럴 때는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고 아니면은
그냥 기본적인 타입은 이렇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타입은 저희 그 노티피케이션 센터 보내는 거랑 동일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완전 기본 퍼블리셔는 지금 요렇게 해서 퍼블리셔를 만드는 게 아니라 발해서 마이 퍼블리셔라고 할게요. 마이 디폴트 퍼블리셔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노티피케이션 센터에서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노티피케이션 센터의 디폴트에 퍼블리셔를 난 가져오겠다. 그러면서 어떠한 퍼블리셔의 이름으로 할 거냐. 이때 이제 노티피케이션 센터의 노티피케이션의 이름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럼 제가 여기다가 발해서 my notification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노티피케이션의 이름을 나는 여기서 이제 고유값을 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뭐 이런 식으로 저희 어플 있죠. 어플 하는 이름을 이렇게 보통 노티피케이션 센터의 이름을 정하기도 하거든요. 커스텀 노티피케이션. 대부분들이 노티피케이션을 만들고 이 마이 노티피케이션, 내 노티피케이션을 여기다 제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요 놈 자체가 이미 퍼블리셔예요. 얘가 지금 퍼블리셔입니다. 요 놈 자체가 지금 퍼블리셔예요. 그러면서 이 퍼블리셔를 활용해서 이제 이벤트를 저희가 보내게 됩니다. 이 해당하는 이벤트를 나는 부르겠다. 그러면 노티피케이션 센터의 디폴트에 포스트로 데이터 이벤트를 알리게 됩니다. 나는 노티피케이션 센터 노티피케이션을 보내겠다. 그 노티피케이션의 이름이 지금 저희가 위에서 설정했던 my notification이라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벤트가 호출이 되겠죠. 그러면서 저희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결국에는 노티피케이션 센터의 디폴트의 포스트 노티피케이션 센터 노티피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데이터를 보내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이벤트를 제가 발산을 했지만 요걸 받지를 못했어요. 제가 요걸 한 2개, 3개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이 해당하는 노티피케이션 센터의 이름으로 저희가 이벤트를 보냈지만 이 퍼블리셔 자체를 그러니까 이 퍼블리셔가 이벤트를 보내긴 했지만 얘를 구독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이벤트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로그나 이런 게 뜨지 않은 겁니다. 그럼 요거를 이제 받게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any cancelable이란 게 있어요. 이게 제가 my subscription이라고 할게요. 이 my subscription의 자료용을 제가 any cancelable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즉 Rx에서 disposable이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Rx에서 observable에서 이벤트를 처리해서 그거를 이제 받게 되려면 subscribe by나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구독 행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콤바인에서도 그런 행위를 해야 되는 거죠. 그 구독하는 행위가 이제 싱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에서 설정했던 my subscription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my subscription은 지금 my default publisher를 싱크를 한다. 싱크를 하게 되면은 지금 첫 번째 요거로 한번 볼까요? 첫 번째가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이벤트 아까 제가 위에서 했던 거랑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부분은 컴플레션을 받아가지고 컴플레션 인 해서 스위치에서 만약에 지금 들어온 컴플레션이 자료가 피니시드라면 완료가 되겠죠. 프린트 완료. 그리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 페일리어가 떴다 그랬을 때는 에러를 이렇게 보내줄 수가 있겠죠. 프린트 실패 하고 에러. 실패 이유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전달받은 값은 이거다. 그래서 received value를 이제 출력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받은 값은 저희가 이 노티피케이션 자체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뜨게 된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디폴트 노티피케이션 센터, 즉 이제 퍼블리셔 같은 경우에는 얘가 계속 살아있단 말이에요. 즉 뭐냐면 메모리에 남아있기 때문에 얘를 이제 메모리에서 해제해 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어떤 식으로 하시냐면, 지금 my subscription이 지금 자료형이 any cancelable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원하는 처리를 다 하신 다음에 이 my subscription을
캔슬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완료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마이 캔슬러블을 메모리에서 날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괜찮아지게 되는데, 물론 이렇게 하나씩 이제 관리하셔도 되지만 보통 요거를 이제 마이 캔슬러블 자체를 그 셋이라는 걸 이용해서 거기다 관리를 또 따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RX에서 컴포지 디스포저블이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발에서 my subscription 셋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서 저희 그 콜렉션 중에 하나인 셋을 이용해서 any cancelable을 넣게 됩니다.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지금 my subscription 자체를 my subscription을 스토어에서 여기다 any cancelable을 넣게 되는 거예요. my subscription을 넣게 되는 거죠. 아래쪽 캔슬을 제가 제거할게요. 그러면서 저희가 만들었던 my subscription 셋에다가 넣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요거는 end 표시는 in, out이라고 있어요. 즉 뭐냐면 원래 매개 변수로 들어가는 애에 대한 값을 원래는 변경을 할 수가 없는데, 매개 변수 자체를 변경할 수는 없거든요. 자체를 변경할 수는 없는데 in, out을 통해서 저희는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스위프트 문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저희가 유튜브 커뮤니티에 in, out에 대해서 설명드린 게 있으니까 그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스토어를 통해서 관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요거를 my subscription 이렇게 따로 저희가 뺐지만, 이걸 빼지 않고 한 번에 그냥 이렇게 처리할 수도 있겠죠. 이쪽은 이렇게 이걸로 해줘야죠. 뭐 이런 식으로 보통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 자체를 이렇게 my subscription을 빼지 않고 여기 끝난 다음에 여기서 스토어로 이렇게 아마 보통 많이 가실 거예요. 이렇게 처리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거나 그냥 이렇게 넣는 거랑 동일한 거니까 제가 일단 이런 식으로 해놓을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로 저희가 보통 이제 하는 게 키 밸류 옵저빙이란 게 있어요. 즉 KVO라고 하는데, KVO 말 그대로 키와 값을 이제 관찰을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내 친구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다고 칠게요. 그래서 발에서 내 친구의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름을 저는 뭐 철수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철수라고 한 다음에 이 철수 이름 자체가 값이 설정이 됐을 때 didset 해서 property observer를 활용해 볼게요. 그래서 print name이 didset 되었다 이렇게 해줄게요. name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key value observing은 말 그대로 그 설명드리자면 제 친구의 이름을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내 친구 이름은 요겁니다. 내 친구 이름은 철수가 아니라 영수예요. 그리고 퍼블리셔를 통해서 퍼블리셔 한 다음에 assign to를 통해서 구독 행위를 저희가 하게 됩니다. 즉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퍼블리셔를 지금 만든 거죠. 그쵸? 퍼블리셔를 생성하게 된 거고, 그런 다음에 assign을 통해서 또 구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나오는 값이 any cancelable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뭐 이렇게 하고 자료형은 any cancelable을 할게요. 이렇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assign to를 하신 다음에 첫 번째 들어가는 부분은 이렇게 슬래시 하시고 바로 어떠한 요소인지, 즉 name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name이고 거기가 어디냐, 자 위에다가 일단은 내 친구라고 변수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그러면서 이 자료형이 my friend가 되게 되는 거죠. my friend의 인스턴스를, 이 객체 인스턴스에 얘가 옵저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친구의 이름을 영수로 이렇게 구독을 하게 됩니다. 자, 구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지금 my friend 얘도 didset이 설정이 돼서 이 내 친구에 대한 이름도 값이 변경이 될 거예요. 한번 출력해 볼게요. 그쵸? 이러면서 이제 퍼블리시가 되면서 name이 didset 영수로 또 찍히게 되는 겁니다. 원래는 철수였는데 영수로 저희가 구독을 하면서 값이 설정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키 밸류 옵저빙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처리를 할 수 있어요. 일단 제가 기본 개념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는데 좀 약간 어려우셨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콤바인 관련을 저도 공부를 계속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으로 쉽게 보자면은 그게 가장 짱이긴 해요. 지금 RX랑 어차피 구조가 같기 때문에, 구조가 같다고 해야 되나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RX랑 계속 연관지어서 학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저희가 한 것도 동일하게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퍼블리셔가 데이터를 보내게 되면 구독하는 쪽에서는 구독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얘가 이제 퍼블리셔가 되고, 아까 했던 것처럼 뭐 노티피케이션 센터나 아니면 뭐 자료용 다음에 점 퍼블리셔를 통해서 이 퍼블리셔를 만들게 되고, 그리고 이벤트를 보내게 되죠. 저희가 뭐 포스트나 이런 걸 통해서, 아까 노티피케이션 포스트를 통해서 이벤트를 보냈듯이 이벤트를 보내게 되면 그거를 뭐 중간에서 연산자 처리는 제가 아직 하진 않았는데, 연산자 이런 처리를 통해서 뭔가 값을 변경을 하거나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이제 구독자 쪽에서는 서로 이제 데이터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이렇게 컴바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개념이랑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는데요. 근데 여기까지 들으신다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정대리는 조금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